네, 안녕하세요. 꼴통연구소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이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인데, 어, 집은 지옥, 우리 노예, 가정폭력부, 39년 버틴 가족들. 어, 역시 얼마 전 네이버 뉴스에서 본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가정의 울타리인 집이 지옥이며 그 가족들은 노예같이 취급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일인데, 무려 그 기간이 39년이라는 것이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39년을 버틸 수가 있을까? 평범한 가정들도 부모님들이 부부싸움도 하고 조금 거친 가정들도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도 있고 좀 불화가 많은 가정도 있고 가정마다는 말 못할 사정도 있고 그렇죠. 요즘은 하도 시대가 험악해지다 보니 정말 미국에서나 일어날 듯한 사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네이버 뉴스를 보다 보면 위 기사보다 훨씬 처절하고 처참한 기사들도 접하게 되는 게 현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모습이 다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고귀함에서 짐승의 무리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모습까지 모든 모습들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들을 더 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부분 저런 기사를 접하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대중들은 평범한 속에서 살아갈 테니까요. 말했듯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혀가지만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기사와 같은 경험을 대부분 겪는다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죠. 정확히 대한민국 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도 동남아 후진국이나 중동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저런 문제는 무죄로도 안 칠 것입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한 번씩 접하는 인도나 중국 기사는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 하는데 이 상상을 초월하니 참 너무 과한 상상은 심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듯합니다. 인간 본성이 어느 선 이상까지는 상상을 막거나요. 우리는 그만큼 질량이 커졌고 성장을 이루었죠. 그 속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외면한 모습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벗어나 이제 흔히 말하는 등 따시고 배부른 시대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그들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하여 우리와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들 속에서도 씩씩하게 노력해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의 한 명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회 뭉치가 되어 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의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격 그리고 경험이 확립될 것입니다. 늘 부부가 싸우거나 하는 폭력을 경험했다면 그 모습을 내면은 기억을 하게 되고 그 모습은 다시 또 대물림이 됩니다. 가정의 경제 상황은 크게 상관이 없을라나 싶기는 하지만 경제까지도 어렵다면 그 결핍감은 더 크게 내면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타고난 내면이 약하다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타고난 내면이 강하다면 철저히 지독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의 조건을 겪을지 역시 우리가 상상 가능한 모든 조건들이 표현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요? 누구는 나는 환경이 안 좋았는데도 잘 견디어 훌륭히 잘 성장했다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혹독했던 가정과 비정했던 사회를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항변할 것입니다. 역시 누가 옳은 것일까요? 이건 정법 강의에서 정법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굉장히 피폐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 위의 기사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저 정도 상을 누가 구해줄 수 있을까요? 어느 조직이나 단체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후속 기사를 보았어도 어떻게 39년을 버티었나 하면 경찰에 신고도 하고 최소한의 조치를 가족들은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구호를 구해봤지만 한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우리 문화가 남의 가정에 잘 간섭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더 감시하고 괴롭혀서 신고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정보 강의도 나옵니다. 가족이 계속 충돌을 하면 떠나라고요. 저런 환경에서는 굳이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떠나게 됩니다. 저 상황에서는 견딜 수가 없고 때가 되면 가정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가출 청소년 문제로 인한 사회 문제들이 또 야기는 됩니다. 가출 페미니머니에서 또 사건이 생기고 사회의 악영향이 또 늘게 되죠.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이 우리 주위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 정도 위험성을 크기의 단위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국의 힘을 기준으로 말이죠. 교양 프로들을 보면 매우 위험한 수준의 가정 문제에 탐사 보도를 하는 프로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가정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문제들을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정 문제 전문가, 정신과의사, 변호사들에서 자문위원들이 같이 동행하여 여러 지원과 치료들을 해줍니다. 방송하는 제작비가 얼마나 될까요? 이걸 제 마음대로 수치화했을 때 1억이라는 에너지가 투입될 때 심각한 가정 문제들이 완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1억이라는 에너지가 돈이든 어떤 투입의 에너지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1억이라는 에너지가 투입이 되면 정말 극한에 넘어버린 환경이 아니라는 일시적으로라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억이라는 에너지에는 방송국이라는 거대한 미디어의 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일시적으로라도 매듭이 풀리는 것이구나. 기사와 같은 가정이 전국에 얼마나 될까요? 기사 정도는 아니어도 역시 열악한 환경의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방송의 교양 프로가 일주일에 한 가정씩 케어를 한다면 한 달에 4가정, 1년에 한 50여 가정 정도 케어가 가능하군요. 최악의 가정 문제들에 대해 당장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방송국의 힘이라는 것을 전에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회 대표성을 가지기에 한 번에 엄청난 사회의 힘이 집중되어 투입이 되니 한 개개인은 이 힘에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독하고 거치다 해도 결국 한 개인이고 집안의 대물림 역시도 사회의 큰 영향력에는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